반박하는 영상을 만들 겁니다. 오늘 알아볼 창조과학의 주장은 화석에서 발견되는 생물이 변화없이 현재에도 존재하므로 진화론은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함께 보시죠. Now, this is the crux of the issue, at least for our discussion today. You found animals that look just like the fossil, like they would be of the fossils we have of modern animals today, but the names are totally different. Talk about that. Well, this is why I believe scientists have missed this whole thing. They have renamed fossils. So if you're reading an article about this fossil, you would have no idea that it looked just like a modern shellfish or just like a modern possum or whatever. And so by renaming animals and plants in the fossilized form, you basically can create evolution by changing the name. But here is the interesting thing. This is what I call the naming game. The modern nautilus is called Nautilus pompilius. Don, if you found this fossil, what would you call it? That's what I would call it. You'd still, I mean, if I found it, I would call it Nautilus pompilius. Absolutely. It's the same. And the scientists would say, no, the Nautilus pompilius did not live during the time of the dinosaurs, even though this was found with the dinosaur. This is not Nautilus pompilius. This is Cenoceras lineatus. Whoa. You mean you not only changed the species name from Pompilius to Lineatus, you're implying, the scientists, that this is so different that you have to put it in a whole another genus? Yeah. And this is when I began to lose faith in the naming system of these plants and animals because, to be quite frank, I would have called these the same animal. 이처럼 화석과 현생종들을 비교하면서 이 둘이 다르지 않다, 똑같다면서 외형 변화가 없으므로 진화론은 틀렸으며 화석의 현생종과 다른 학명이 붙은 건 진화를 지지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첫째, 정말로 저 나열한 예시들이 같은 걸 일부러 다르게 분류한 걸까요? 앞서 나온 새우를 예시로 들어보죠. 해당 자료에서는 과거의 새우가 현생 새우 중 한 종과 똑같다고 나오나 사실상 현존하는 보리새우과에 어떤 새우를 넣더라도 똑같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과학에서는 현존하는 보리새우과의 모든 새우가 다 똑같은 종이라고 주장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화석의 새우가 현존하는 저 새우와도 같고 이 새우와도 같다면 저 새우와 이 새우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물의 분류는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종으로 묶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우의 분류는 이런, 저런 세세한 특징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저런 전체적 모양만 보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예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존하는 다른 종을 넣어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 가재와 저 가재 중 어떤 가재가 화석과 같다고 보시나요? 이 투구개와 저 투구개 중 어떤 투구개가 화석과 같다고 보시나요? 생물은 전체적인 모양만으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만으로 화석과 현생종이 같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말로 진화를 주장하기 위해 화석을 현생종과 다른 종으로 구분한 것일까요? 18세기에 들어서 과학자들은 지질시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발견되는 화석의 차이였죠. 즉, 18세기에도 과거에 살았던 생물은 현재와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1840년 에드워드 히치콕이라는 식물학자는 7개의 지질시대에 따른 생물군의 변화를 개통수의 형태로 그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드워드 히치콕이 다윈을 비판한 명백한 창조론자였다는 겁니다. 창조론자마저 과거의 생물이 현재의 생물과 다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생물과 현재의 생물이 다르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지자 창조론자들조차 단 한 번의 창조가 아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큰 시간적 단절이 있다는 갭 크리에이셔니즘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한 에드워드 히치콕도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윈은 시대별로 생물이 다른 것은 신이 그때마다 새로운 생물을 창조한 것이 아닌 인간의 육종처럼 자연의 육종이 생물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사는 진화를 지지하기 위해 화석들을 다르게 분류한 것이 아닌 화석들이 현생종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진화론이 나올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새우 화석은 종회기원이 출판되기 이전에 현생종과 다르다고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화를 주장하기 위해 화석을 현생종과 다른 종으로 구분했다 라는 주장은 이러한 과학사의 전후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왜 저들의 외형은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창조과학에서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외형이 변해야 하므로 수억 수천만 년이 지났음에도 외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진화론에 따르면 수억 수천만 년이 지나면 외형이 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진화가 외형이 바뀌는 것이라 착각하나 사실 진화는 유전자 즉 DNA의 변화이며 이 DNA의 변화가 외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DNA가 변한다고 해서 꼭 외형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자식에는 DNA를 분석해 그 차이의 정도를 파악하고 알려져 있는 돌연변이의 속도를 대입하여 생물들이 어느 시기에 분화되었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DNA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오래전에 분화되었다는 겁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분화가 약 800에서 500만 년 전이라고 하는 것도 분자식의 방식을 이용한 결론입니다. 이건 보리새우과의 분자식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이 새우와 저 새우의 DNA를 분석하면 약 1억 6천만 년 전에 분화되었다고 나올 만큼 DNA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DNA 차이가 큼에도 외형적 차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형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생물이 진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진화는 DNA의 변화이며 DNA 차이가 크더라도 외형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첫째, 생물의 분류는 전체적인 모양이 아닌 세세한 특징의 구분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체적인 모양만으로 화석과 현생종이 동일하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화석과 현생종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기에 진화를 지지하기 위해 화석을 현생종과 다르게 분류했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셋째, DNA의 변화 정도가 외형의 변화를 대변하지 않을 수 있기에 외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진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